혹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뭐 장기 체류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JNK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은 현지 경험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회사 소개가 아니거든요.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심지어 분노라는 감정까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필리핀 같은 낯선 곳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칙이 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자산을 맡길 좋은 조력자와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무책임한 브로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료를 딱 처음 펼쳤을 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합법이라는 단어였어요. 계속 반복돼요. 자신들이 하는 주요 업무 4가지를 소개하는데 뭐랄까 주문처럼 모든 항목 앞에 합법적이라는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합법적 법인 설립, 합법적 장기 비자, 합법적 사업 허가, 합법적 부동산 구입.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을 꿰뚫는 첫 번째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현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희미한 상황이 많다고요. 아, 경계가 희미하다.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모든 게 딱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합법의 원칙 위에서만 움직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건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는 걸 넘어서는 행위예요.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로 가득한 시장에서 우리가 바로 확실성이라는 등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 선언인 셈이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 선언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하긴 불확실성이야말로 해외 사업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근데 바로 여기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합법을 강조하면서도 급행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보통 급행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저자도 그걸 딱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급행은 합법적인 절차라는 이 정해진 트랙 안에서 KTX를 타고 빨리 가는 개념이고요. 아, 트랙 안에서. 네. 반면에 불법은 아예 트랙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려는 시도, 즉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냐면, 필리핀의 행정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구나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 안에도 시간과 노하우를 투입하면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 횟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정확히 찾아가서 시간을 안 버리는 것처럼요. 이건 전문가의 역량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전문가와 불법 브로커가 딱 갈라서는 거예요. 전문가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반면에 브로커는 그냥 법을 무시하고 결과를 약속하죠. 이 자료에서도 이런 나쁜 의미의 브로커가 교민사회에 생각보다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발목을 잡아 더 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조가 굉장히 단호해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JNK 그룹이 하는 일이 단순한 행정 대행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리스크 매니저 역할에 가까워 보입니다. 고객이 신경 써야 할 변수를 확실하게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고객은 그 시간에 자기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저자가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서류 몇 장 대신 처리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인 사업가들이 낯선 땅에서 겪는 법적, 행정적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객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해주는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인식이 글 전반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의 문제를 파고들면서 저자가 처음에는 자신도 편견이 있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는 현지인들이 약속이나 말에 대한 책임감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 can do 이렇게 쉽게 말해놓고 막상 일이 틀어지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다고요. 그렇죠.
아마 해외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확 전환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겪으면서 실망하던 저자가 어느 순간 똑같은 모습을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대목이 나와요. 한국인들 사이에서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툭툭 던지는 한국인 브로커나 조언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필리핀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문제를 외부 환경이나 문화 탓으로 돌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자는 아니, 그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국인 중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면서 거울을 우리 앞에 딱 들이미는 거죠. 문제의 화살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문제의 본질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에서도 찾고 있다는 거니까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저번에 몰랐는데 이번에도 모르는 건 훨씬 더 큰 문제다라는 문장도 나오는데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말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돈과 미래를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분노라는 굉장히 강한 감정에 등장하는 이유가 명확해져요. 저자는 단순히 일이 좀 늦어지거나 까다로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책임감조차 없이 행동해서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무책임함이라는 구조 자체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가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가 최근에 직접 겪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화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자는 수백 건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진행한 토지 매매 건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우선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필리핀은 한국처럼 부동산 명의 이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와, 몇 달씩이나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네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불안하겠어요. 바로 그 불안감을 파고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명의 이전이 한창 진행 중인 어느 날 자신을 토지 거래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어떤 사람이 매수인에게 접근해요. 그리고는 이전 절차가 잘못됐다, 당신 사기당했다, 돈만 날렸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막 퍼붓기 시작한 거죠. 어휴.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저자가 진짜 화난 지점은 따로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저자를 가장 화나게 한 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사실 확인의 가장 기본인 서류 확인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서류 확인을요. 네,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최소한 관련 등기 서류라도 봐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저자는 모든 서류 원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류는 보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만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와, 그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제게는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도 안 보고 환자한테 당신 뼈가 완전히 잘못 붙었으니 재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거 없이 공포심만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2, 3주 뒤에 명의 이전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저자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어설픈 지식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실제로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인 거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한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전문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 교민사회 전체에 불신이라는 독을 퍼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낯선 곳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걸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무게를 아는 책임감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감은 모르면 배운다는 성실한 자세와 근거, 즉 서류에 기반해서 말한다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글의 마지막에 이런 무책임한 브로커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져요. 사업 허가증 한 장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란 단순히 서류를 넘어 세금, 직원 관리, 법규 준수, 이런 사업 운영에 따르는 모든 의무를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그 무게를 질 자신이 없다면 아예 이 일을 시작도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합법의 본질이 서류 한 장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서류에 담긴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려는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결국 서류는 약속의 증표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인 겁니다. 저자는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이 분석은 비단 필리핀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책임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만 믿고 모든 걸 바뀌어버리는 대신에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근거 서류를 직접 요구하면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어쩌면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첫걸음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고객이 되는 것에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